크레딧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 지도자 이경석입니다.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방에서만 1년 넘게 이렇게 뵙다가 실제로 뵙게 되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앞서 세 차례 오태림 대표가 발표를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개발해왔는지 한층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크레딧 코인이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돌아가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랑 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레딧 코인의 생태계는 다른 암호화폐랑 비슷하게 크게 마이너가 트레이더, 장기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인 마이너, 그러니까 채굴자. 채굴은 크레딧 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생태계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채굴은 종종 식물의 광합성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마이너들은 햇빛을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듯이 식물이 전기를 이용해서 체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고요. 이들은 거래 기록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하고 이 블록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이 형성됩니다. 마이너들이 채굴 행위의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기 위해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요소인 트레이더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트레이더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주로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며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수요 공급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는 큰 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투자자인데요. 일반적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이제 상점이나 상인이 담당하는 역할을 크레딧 코인에서는 투자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담당을 합니다. 상인이 재화를 제공하고 거래 수익을 얻듯이 채권자는 재화를 대여해주고 이자 수익을 받는데요. 이들은 크레딧 코인 신용 기록을 활용해서 제3세계에 비교적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의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타 생태계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암호화폐의 경우는 이거를 결국 법정화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 늘어난 수요만큼 환전으로 인한 공급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크레딧 코인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출을 중개하고 채권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타 암호화폐에 비해서 더 높은 순수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있으니 당연히 채무자가 있어야겠죠. 금융소외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바로 신용기록의 부재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이율로 1%에서 10% 정도의 높은 고리를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레딧 코인이 없는 신용 기록을 당장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고리로라도 상환의 기록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꾸준히 쌓아가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일라 크레딧처럼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책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함께할 경우 이게 더욱 가속되겠죠. 여보세요? 안 넘어가요. 음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자인데요. 장기 투자자는 해당 암호화폐의 비전을 공감하고 그리고 가능성에 베팅하여 그 가치가 인정받는 날까지 굉장히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고래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부류들인데, 이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의 유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코인의 개별 가치가 오르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코인이 현재 지갑에 잠들어 있는 채로 있습니다.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크레딧 코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생태계가 순환되게 되는지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채굴자인데요. 마이너가 노드를 운영하며 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태계가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노드가 돌면서 이제 온라인이 되게 되고 코인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구매하신 코인도 베스팅을 통해서 이 시기부터 같이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채굴된 코인은 거래소 등을 통해서 트레이더들에게 판매가 되고요. 이때쯤이면 이제 거래소 올라가겠죠. 여기서 처음으로 가격이 형성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됩니다. 시장에 코인이 돌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늘 추구해오던 실사용이 시작하는데요. 파트너사들이 시장에서 코인을 추가로 구매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크레딧 코인은 다른 퍼블릭 체인의 재화의 흐름을 관측해서 채권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인 글로아 코인을 필두로 해서 퍼블릭 체인의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양한 코인들이 대출 시장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 파트너의 역량에 따라 시장에 진출하는 저희의 속도가 달라지기에 파트너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의 파트너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저희가 지금 다적진 않고 이제 주요 파트너들 몇 군데만 적어냈는데요. 일단 제일 위에는 먼저 나이지리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알라크레딧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님 와 계신데 제 다음에 발표를 하실 거예요. 알라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Y 콤비네이터라고 이제 스타트업계 약간 A라고 불리는 스타트업 쪽에서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대표로부터도 투자를 받는 등 굉장히 사업 능력을 인정을 잘 받고 있고요. 이 회사는 고용인 대출과 그리고 비금융 정보를 통한 신용 등급 책정을 통해 살인적인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월이율이 1에서 1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인적인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5%대의 현저하게 낮은 부실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블루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사인 서울옵션 블루의 관계사인데요. 이제 서울옵션 블루의 IT 쪽 P2P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크로스 펀드는 이제 코인코에서 준비 중인 P2P 투자 플랫폼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P2P 회사의 부실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다른 P2P 회사랑 연계를 통해서 국내 P2P 시장을 아우르는 신용 기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도 제3세계의 신용 기록을 제공해 준다는 모델이 이제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출자와 그리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트랜잭션을 진행할 때 네트워크 망 사용료 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수료는 마이너에게 다시 분배돼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망이 안정되고 생태계가 순환되기 시작하면 미래를 보고 길게 베팅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유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다시 또 보는 사람들은 또 좋은 미래를 예상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해놓은 크레딧 코인 페이지 1이라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 크레딧 코인에는 수수료를 채굴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은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트랜잭션에 적절한 방식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 행태를 좀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한동안은 수수료를 1년간 락업했다가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은 수수료 자체도 저희가 통상 사용 대가로 추정되는 양보다 굉장히 작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사람들이 테스트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생태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면 페이지 2로 진입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시기에 저희가 하드포크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페이지 2부터는 수수료가 이제 더 이상 락업되지 않고 채굴자들에게 지급되면서 채굴과 노트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STO 형태로 발행된 코인들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이때 오픈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태림 대표가 저희가 담보대출 기능을 이번에 안 넣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태림 대표도 얘기했지만 STO 프로젝트들이 아직 쓸만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함께할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 이번 페이지 1에서 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생성되고 상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용 기록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이 단계부터 크레딧 코인이 신용 기록망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릭 체인에서 오간 기록,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크레딧 코인 퍼블릭 체인에 형성된 신용 기록은 금융소의 계층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언뱅크드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 정도 되는데요. 부실한 인프라로 인해서 신용 기록의 부재가 현재 언뱅크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프라가 부재하다 보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일라 크레딧은 1시간에 1000건이 넘는 대출 문의를 받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5% 남짓한 부실률만 내고 있습니다. 아일라 크레딧이 신뢰할 수 있는 신용 기록망을 가지게 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대표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코인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인프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갖다 붙이자 해야 되나?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치기 앞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앞서서 제가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 크레딧 코인의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재단을 통해 기부를 받고 아일라 크레딧 같은 회사를 통해서 그런 곳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위험 분에게 초저리로 소액 대출을 진행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신용활동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신용 기록을 쌓아주는 그런 모델로 사회적 기업들과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아직 결실을 맺기 전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이 이상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크레딧 코인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생태계를 더욱